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친 하루 끝에 따뜻한 위로와 단단한 깨달음을 전해드리는 삶의 지혜입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어둠 속에서 덩그러니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셨습니까?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리는 그 정막 속에서 홀로 가슴을 치며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셨는지요. 낮에 누군가 무심코 던진, 아니 어쩌면 교묘하게 가시를 숨겨 내 심장 가장 연약한 곳을 찔러온 그 한마디가 목에 걸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셨을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백 번도 넘게 대답을 고쳐보고 내일 다시 만나면 기필코 이 억울함을 조리 있게 따져서 내 진심을 보여주리라 다짐해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우고 나면 막상 가슴 한구석에는 형언할 수 없는 지독한 허탈함과 씁쓸함만이 밀려옵니다. 세상 만사 내 맘 같지 않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나이 50, 60이 넘어가고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굽이치는 강물도 결국 바다에 이르러 잔잔해지듯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저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고 편안해질 줄만 알았습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 대하면 상대도 언젠가는 내 따뜻한 마음을 알아줄 것이고 내가 먼저 한 발짝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하면 그들도 내 배려를 고마워하며 살아갈 것이라 철석같이 믿어온 세월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고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배우며 묵묵히 버텨온 지난 날들이었죠. 하지만 가만히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그 착하고 무른 진심은 번번이 어떻게 되돌아왔습니까? 내 따뜻한 호의를 마치 자신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선을 훌쩍 넘어오는 사람들. 나의 작은 실수나 아픈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자기 위안과 우월감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늘 변명하고 해명하고 나 자신을 자책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오해받기 싫어서 혹시라도 내가 매정한 사람으로 비칠까 두려워서 어떻게든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구구절절 내 사정을 털어놓았건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눈빛과 묘한 우월감에 찬 비웃음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는 적반하장의 태도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평생을 가족과 타인을 위해 내 등골이 휘도록 헌신하며 살아온 내 인생이 왜 고작 타인의 가벼운 새치 혀 앞에서 이토록 작아지고 초라해져야 한단 말입니까? 정답 없는 인생길,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고 마음이 길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얄팍한 처세술이나 말재주가 아닙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나라는 존재를 잃지 않고 굳건히 버티게 해주는 깊은 내면의 힘, 바로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깨달음을 통한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숱한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억울함을 해명하느라 소중한 나 자신을 스스로 갉아먹었던 당신의 가슴 벅찬 해방을 위한 지혜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수록 오히려 입을 굳게 닫아야만 비로소 승자가 되는지, 나를 흔들려는 무례한 사람의 공격을 단숨에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길을 꺾어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우아한 방패는 과연 무엇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당신의 귀하고 눈부신 인생을 더 이상 남의 발밑에 내어주지 않고 온전한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가장 절실하고 무거운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바로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에게 내 결백과 진심을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나 친척들이 모인 명절 자리, 혹은 동네 지인들과의 밥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뜬금없이 옛날 일을 들추어내거나 내 자식 문제, 혹은 내 씀씀이를 두고 툭 뼈있는 말을 던집니다. 겉으로는 농담인 척, 걱정해주는 척 웃고 있지만 그 속에는 명백히 나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날선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순식간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이내 방어 본능이 발동하여 입술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게 아니고 내 사정은 이랬어. 그때 내가 몸이 참 안 좋았잖아. 우리 애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꼬인 거야.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에 점점 커지고 끝부분은 미세하게 떨립니다. 내 속은 이렇게 타들어가는데 정작 내 해명을 듣고 있는 상대방의 표정을 가만히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상대의 표정은 공감은커녕 흥미롭다는 듯 혹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듯 묘하게 여유롭고 멀뚱합니다. 심지어 커피만 한 모금 여유롭게 마시며 딴 곳을 쳐다보기도 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우리는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나는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구구절절 변명했을까? 왜 나 혼자 그렇게 안달을 냈을까? 이 상황이 왜 그토록 참담하고 씁쓸한지 아십니까? 내가 내 사정을 길게 늘어놓으며 변명하는 그 첫 마디를 떼는 순간부터 이미 나는 상대방이 치밀하게 파놓은 함정에 내 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간의 아주 교묘하고 어두운 본성으로 명확히 지적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비꼬는 말을 던지는 이유는 당신의 진짜 사정이나 깊은 진심이 궁금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진실에는 눈곱만큼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그 말 한마디에 당황하고 상처받고 흔들리며 쩔쩔매는 그 가련한 반응 자체를 구경하고 즐기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가볍게 던진 미끼에 당신이 파닥거리며 온몸으로 걸려드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엄청난 우월감과 관계의 통제감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내 말 한마디면 멘탈이 무너지는 만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구나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꼴이죠. 그러니 당신이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한 그 논리, 정연하고 눈물겨운 해명은 안타깝게도 그들의 다친 귓가에 닿기도 전에 허공의 먼지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오히려 당신이 공들여 설명하면 할수록 상대는 자신의 무례함을 반성하기는커녕 아, 여기가 이 사람의 가장 아픈 급소구나. 다음번엔 여기를 또 찔러야겠다며 다음 공격을 위한 정밀한 지도를 그려나갈 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내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 도둑에게 내 창고 깊숙이 숨겨둔 보석을 꺼내 보여주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비싼 진짜 보석인지 땀을 뻘뻘 흘리며 열을 토해 설명하는 주인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은 영혼의 도둑, 감정의 도둑과도 같습니다. 그 도둑들 앞에 내 귀하고 여린 진심을 켜켜이 쌓인 아픈 사연을 낱낱이 꺼내 보여주는 것은 나를 제발 더 처참하게 짓밟아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간청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변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 영혼의 무게는 바람에 날리는 솜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반면 내 말을 가만히 팔짱 끼고 구경하는 상대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죠. 나는 피 같은 내 감정의 에너지를 100% 쏟아붓고 있는데 상대는 에너지를 하나도 쓰지 않고 내 에너지를 흡혈귀처럼 빨아먹으며 편안해지는 아주 불공평한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연에 눈물 흘려줄 마음의 준비가 전혀 단 1%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크고 윤기 나는 좋은 씨앗이라도 바싹 마른 모래밭이나 차가운 자갈밭에 뿌려본들 결코 싹이 트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소중하고 값진 진심은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무례한 사람 앞에서는 철저하고 완고한 침묵으로 지켜내야만 합니다. 내 감정의 가치는 남이 매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고개를 끄덕여주고 인정해줘야만 비로소 내 삶이 가치 있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교묘하고 폭력적으로 선을 넘어오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평생 가슴만 치며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요? 화병을 안고 끙끙 앓으며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서늘하며 가장 무서운 반격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핏대를 세우며 얼굴 붉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종이에 적어가며 논리정연하게 따져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남의 집 마당에 핀 꽃을 보듯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를 보듯 아주 무심하고 건조하게 툭 던지는 이 네 글자면 충분합니다. 아, 그랬구나. 혹은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보네. 이 평범해 보이는 짧은 문장이 가진 파괴력은 당신이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억측할 때 그들은 속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감정의 줄다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발끈하여 줄을 당기면 자기도 줄을 당기며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당신이 힘을 주어 줄을 당기기는커녕 그 더러운 줄 자체를 미련 없이 툭 놓아버리고 한 걸음 뒤로 쓱 물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거겠지. 그런데 나는 거기에 조금도 동의할 마음이 없네라는 무언의 태도로 말입니다. 상대방은 혼신의 힘을 다해 주먹을 뻗었는데 당신이 부드럽게 피해버리니 허공에 주먹을 날린 것처럼 크게 휘청이며 스스로 중심을 잃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 한마디는 결코 상대의 비난이 맞다고 동의하거나 꼬리를 내리는 굴복의 언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삐뚤어지고 꼬인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알겠으나 나는 내 그 알량하고 천박한 감정 노름에 장단을 맞춰줄 생각도 없고 내 금쪽 같은 남은 인생의 에너지를 1초도 낭비할 마음이 없다는 가장 우아하고 고고한 거절의 선언입니다.
인간의 소통을 연구한 권위 있는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3%는 당신의 목소리 톤, 흔들림 없는 눈빛, 여유로운 표정과 당당한 자세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처럼 덤덤하게 눈을 맞추며 응수할 때 상대는 처음으로 원초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가볍게 던진 돌멩이에 작은 파문조차 잃지 않는,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거대한 호수를 마주한 듯한 압도감을 느끼는 것이죠. 진정한 인생의 카타르시스는 내가 언성을 높여 말싸움에서 상대를 이겨 먹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감히 나를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꼬리를 내리며 슬그머니 내 곁에서 떨어져 나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침묵과 여유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무겁고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타인에게, 세상에게 맞춰가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어른의 덕목이라 믿었습니다. 싫은 소리 한번 시원하게 뱉어내지 못하고 나 하나만 꾹 입 다물고 참으면 가정이 조용하고 모임이 화목하게 유지될 거라 굳게 믿으며 숯검정처럼 속을 새카맣게 태워왔습니다. 자식들에게 행여나 짐이 될까, 부담을 줄까 두려워 아픈 곳이 있어도 홀로 파스를 붙이며 숨겼고 며느리나 사위 눈치를 살피느라 서운한 내색 한번 시원하게 해본 적이 언제인지 까마득합니다. 오랜 친구나 이웃들 사이에서도 혹여나 나이 들어 유난 떤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나를 교묘하게 깎아내리고 선을 넘는 농담 앞에서도 사람 좋은 척 허허실실 웃으며 장단을 맞춰주었죠.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남의 기분과 체면을 살피고 챙기느라 정작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웅크려 울고 있는 가여운 나 자신은 철저히 방치하고 외면해온 가혹한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끊어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매번 고개를 숙이고 내 자존심을 꺾고 들어가야만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관계라면, 내가 나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붙잡아야만 이어지는 인연이라면 그것은 애초에 당신 인생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당신의 것이 아닌 인연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참으로 간사해서 한번 참고 져주면 그것을 넓은 아량으로 고마워하기는커녕 2번, 3번 당연하다는 듯이 당신의 고유한 영역을 폭력적으로 침범해 옵니다. 무례함에 어색하게 웃어주고 부당한 참견의 침묵으로 동조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가장 귀한 안방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들어와서 진흙발로 마음껏 짓밟고 다니십시오라고 허락증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그 문을 단호하게 닫아 걸어야 합니다. 선을 넘는 사람 앞에서는 묵직한 자물쇠로 빗장을 걸어 잠가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얄팍한 도발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고요하고 깊은 침묵으로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낼 때 당신의 단단한 뒷모습은 그 어떤 장황한 웅변이나 날선 비난보다 거대하고 묵직하게 상대를 짓누를 것입니다. 상대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나만의 단단한 성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의 진정한 독립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잎사귀만 파르르 떨릴 뿐
결코 뽑히지 않는 뿌리 깊은 고목처럼 타인의 가벼운 입방아와 비아냥에 결코 요동치지 않는 단단한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세월 동안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살아가야 할 진짜 삶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하루하루 짧아져가는 이 눈부시고 귀한 나이에 도대체 무엇이 아쉽고 부족해서 남의 가벼운 혓바닥에 내 금쪽 같은 감정과 기분을 내맡기고 사시려 합니까? 이제부터 남에게 무조건 좋은 사람, 착한 어른으로 남기 위해 정작 나 자신에게는 천하의 몹쓸 사람이 되는 그 비극적인 짓은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두고 수군거리든 어떻게 평가하고 재단하든 그것은 오롯이 그들 자신의 인격이 덜 성숙한 탓이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의 몫으로, 그들의 업보로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기준은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내 감정을 가장 1순위로 두고 스스로를 한없이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세상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얕잡아 보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을까 두려워 혹여 튀어나온 내 모습이 남들에게 흉이 될까 싶어 평생을 둥글게 그저 둥글게만 나를 깎아내며 살려 했었던 당신. 가족을 지켜내느라 가정을 무사히 이끌어 가느라 수없이 상처받고 넘어지면서도 또다시 털고 일어났던 당신의 그 따뜻하고 고단했던 위대한 삶을 저는 진심 어린 존경 담아 꽉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그 깊디 깊은 희생과 눈물을 다 몰라줄지라도 당신이 말없이 견뎌온 그 위대하고 묵묵한 시간들은 이미 당신의 영혼을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눈부시고 단단하게 빚어놓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너무나 훌륭하고 완성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타인을 향해 늘 억지로 열어두었던, 그래서 바람잘 날 없었던 그 마음의 문을 반쯤 닫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당신 자신만을 향해서 활짝 여십시오. 억울한 일에 변명하고 해명하느라 속절없이 흘려보내던 그 귀한 에너지를 오롯이 거두어 들이십시오. 나를 갉아먹고 병들게 하는 독이 든 관계의 사슬은 과감하게 툭 끊어내셔도 당신의 인생에 아무런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워낸 그 넉넉한 마음에 이제는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들, 쳐다만 봐도 당신을 진정으로 활짝 웃게 하는 것들,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소소한 기쁨들로만 빈틈없이 가득 채워 넣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햇살 좋은 날 동네를 한 바퀴 걷는 여유로움,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가수의 노래를 가만히 눈 감고 흥얼거리는 시간, 따뜻한 국물 한 술에 속을 데우는 평안함.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체면이라는 그 지긋지긋하고 낡은 감옥에서 이제 그만 당당히 걸어 나오십시오. 남은 당신의 찬란한 인생은 남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오직 당신만의 고유한 속도로 당신만의 짙고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며 한 마리 새처럼 자유롭게 걸어가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그리고 당신이 마주할 앞으로의 남은 인생은 그 누구의 허락이나 얄팍한 평가조차 필요치 않을 만큼
이미 차고 넘치게 충분히 아름답고 온전합니다. 오늘 제가 정성을 다해 전해드린 이 삶의 지혜가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어루만져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아 너덜너덜해진 지친 마음, 한 구석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위로와 단단한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마음이 한없이 헛헛해지고 인간관계라는 짐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힘드실 때면 홀로 이불 속에서 억지로 속 끓이지 마십시오.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다시 이곳으로 발걸음을 돌려 저와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듯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길고 외로운 길동무가 되어 언제나 여러분의 평안하고 눈부신 황혼을 가장 든든하게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불을 밝혀드리는 삶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굳게 닫힌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계속해서 따뜻하고 귀한 인연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그 긴 세월 험난한 파도를 넘으며 온몸으로 깨달으신 여러분만의 귀한 삶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지혜 한 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홀로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캄캄한 밤바다의 등대처럼 큰 빛이 되고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위대했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지난 과거의 억울함이나 다가오지 않은 내일의 불안은 모두 바람에 날려보내시고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평안한 꿀처럼 달콤한 밤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안히 안녕히 주무십시오. 늘 감사합니다.